예, 방금 소개받은 이인숙입니다. 사실 금요일 오후 하면 뭔가 조금 설렘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가장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강사진으로 모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한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아마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은 그런 정보를 아니면 지식을 아니면 그쪽에 전문성이 조금 이렇게 고양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국가는 어떠한 책무를 갖냐면 여기에 나온 바처럼 자 여기 보시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도 그렇고 자 뭐냐 주민의 편의와 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특히 자 지금 어떤 자손의 헌법에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특히 여기서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시 국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이 제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 행복, 복지, 편의를 위해서 자 책무를 진다가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책무 사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조금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는 않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와 분권을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은 이미 지난 강좌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저는 어쩌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흔히 여기서 이제 단체자치와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얘기를 할 때 단체자치는 이제 국가와 그 다음에 전국의 자 전체 17개 광역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중앙과 지방과의 분권이 굉장히 회자되곤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수직적인 분권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주민들의 자치가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권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뜨겁게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여기서 지금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니면 분권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는 조금 덜 할지라도 분권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공허한 그런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존재 자체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듯 중앙 집권이 결국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바로 오늘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뜨거운 이슈로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평적인 그러한 분권,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예를 들어서 광역이나 그 다음 또 기초나 사이의 수직적인 그런 분권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끼리의 어떠한 이 권리를 갖다가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자 지금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체자치는 우리가 제도자치, 특히 제도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중앙과 그다음에 광역과 그다음에 기초와의 관계가 거기에서 이제 분권이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등등등등이 여기서 거론이 된다라면 오른쪽은 뭐냐? 하면
바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최근 들어서는 생활자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활자치나 동네자치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충청남도의 어쩌면 이제 고유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보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마치 전유물처럼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 정책이 지금 벌써 한 6년 됐습니다. 자, 그럼 뒤부터 이제 보면 저쪽에 그 경기도에서는 따복 공동체라고 하고요. 또 보면 또 저쪽에 뭐 전라남도라든지 등등등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제 제도 자체가 차츰 오른쪽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자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이제 국민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꼭 제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범주 안에서만 자치를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동네에서 내가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웃과 네트워킹 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웃과 연계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활자치, 요즘은 동네자치 또 마을자치 이런 단어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주민자치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 어느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조예가 깊냐면 주민자치 쪽으로서 한 10여 년을 제가 거의 정말 투신을 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장을 참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각 읍면동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도 참 많이 했고 해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이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 교육에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이해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뿌리는 이제 옛부터 어느 정도 참 정이 많잖아요. 정이 많아서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협업하면서 특히 이제 시족 사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가지고 자치를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대단히 역사가 조예가 깊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은 잠시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 앞잡이들의 어떤 정책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자치의 역사가 뚝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해방 이후에 또 6.25 이후에 너무 짧은 동안에 지난 70년 동안의 짧은 동안에 너무나 정말 성장, 눈부신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70년 동안에 역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가졌었던 정말 지혜로웠었던 부분들, 정말 훌륭한 우리의 어떤 민족 전통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만 사회가 이렇게 치달아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너무나 바쁘게 경제 성장 위주로 살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이제 마을의 일을, 근데 이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마을이나 동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질 않아요. 특히 아파트 문화가 이렇듯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시라고 보고요. 아파트 내려오실 때에 엘리베이터 딱 타면 인사하시죠. 그 인사는 누구를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례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계속 숫자만 보시고요. 그죠? 내려올 때까지. 옆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보고 인사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반가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아파트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불과 몇십 년 동안 이렇듯 눈부시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도 사실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편한 그런 부분이다에 대해서 대도시 사람들 어느 정도 공감하시라고 보고, 자, 마을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처리한다는 말이 맞지 않은 거거든요. 마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 도시 사는 사람들은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 역량들이 거의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준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절로 처음에는 스스로 각자가 알아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저절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주민자치다. 그런데 주민자치의 역사가 이제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26년, 그렇죠, 7년 되는데, 주민자치의 역사가 20살이 훨씬 넘었지만은 별로, 자, 주민자치의 역량이, 주민들의 역량이 올라와 있다 아니면 별로다, 다 같이?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수 종합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에 현안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관이 처리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어떻게 해서,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전체, 자, 어쩌면 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주인 스스로가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 하나가 되면서 힘을 모아가면서 역량을 키우고 이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게 바로 주민자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럴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실 잠시만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한번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주민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도 되니까 그래도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지역의 주인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구청장님, 아니면 뭐 동장님, 아니면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런 정도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 수준이 아직까지는 초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잠시 이제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시도록 제가 이제 그 도입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주민들은요, 지역에서 주민이 주인이라 그러면 전부 다 웃어요.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집행을 하냐면 전부 다 위에서 하니까 지역의 주민이 무슨 주인이냐고 다들 코웃음 짓는다니까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여기서 짚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 시대라고 요즘도 흔히 우리 학회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 시대, 동네자치 시대, 그래서 이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권에 대해서 엄청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왜?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여기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협치라는 단어가 이 government 이전에 또 governance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강조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 변화 이런 등등의 원인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소한 자료들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특히 인간이, 자, 작년도 우리를 정말 경악하게 했었던,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 인간이 편리함 때문에 기계를 만들었는데, 사실 어느샌가부터 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세상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최첨단, 초고도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사실은 그러한 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예속되어 버리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보면, 뭐 서울에 가서 보시면 아마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철 다 가지고 눈을 어디다가 이렇게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스마트폰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자, 이렇듯 세상은 정말 광속도로 변화하고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우리 주민자치는 이제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민자치가 법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면, 이제 97년 1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정말 우리 역사의 최초로 정권교체라는 그런 대명제를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대통령이 입후보합니다. 가진 뭐 고난과 역경을 거친 다음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중에서 100대 공약을 내거라. 100대 공약을 내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읍면동 기능 전환이. 97년이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 100가지를 내걸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읍면동 기능 전환이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왜 읍면동을 그렇게 기능 전환을 해갖고 뭘 하냐면, 바로 이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겠다. 전산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째 했느냐면, 그러니까 99년, 98년, 97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출생신고 그럼 전부 다 뭘로 해야 돼? 다 같이 수기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전출, 전입,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뭐 이럴 때로 가면 전부 다 뭘로 해야 돼?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90년대니까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 공무원 우리 선생님들이 약 한 30명가량 있었어요. 1, 2층이 정말 민원인들로 붐볐습니다. 왜냐면 보통 한 사람이 민원 때문에 왔다면 2-3시간 전입, 전출, 신고 다 하랴, 뭐 어쩌랴 저쩌랴 주민등록 등본 떼랴 뭐하랴. 그래서 1, 2층이 초만원을 이뤘었는데 이것을 전산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99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99년도에 전국의 몇십 개를 대상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제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지요. 그래서 이제 절반을 딱 잘라요. 공무원들 절반을 잘라서 이제 거기 그 공무원들, 예를 들어 30명 있다. 그러면 30명에서 15명을 어디로 보내냐면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그때는 주민센터가 없어져요. 동사무소에 이제 반만, 그래서 1층을 동장님과 면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로 다. 2층이 비어요. 2층이. 그래서 2층을 뭘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문화센터로 갈까, 동민호집으로 할까 뭐 하다가, 궁극은 마지막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 7월에 자, 유명한 무엇으로 바뀌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2층을 동주민센터에, 그때는 동사무소니까 2층을 여기서 동주민센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한 15명에다가 동장님에다가 주주주주주 업무를 받습니다. 2층이 비어버리니까 모든 업무는 전산화되고,
그러다 보니 자 여기서 2층을 여기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제 명하고 이게 이제 일본의 제도를 모방해서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2층을 사실은 이렇게 큰 공간인데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이 2층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 이게 바로 2층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유명한 무슨 단체냐면 다 같이 오기 시작.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첫 단추가 정말 좀 잘못 꿰어졌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하고 심의. 그러니까 뭐냐면 2층에서는 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6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시는 맞아요. 우리 실장님만 아시는데 첫 번째 주민자치 기능이 엄청 중요하죠. 이 주민자치 기능을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름 또한 주민자치센터인데 이 주민자치 기능 첫 번째 보면 지역문제 토론한다. 지역문제 토론. 두 번째 저기에서 보시면 마을 환경 가꾸기,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율 방제 활동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2층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수의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 맨 처음에 역할을 기능을 거기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주었는데 궁극적으로 오늘날 자 이런 역할들은 별로 첫 번째 주민자치에 대해서 무슨 토론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마을 환경 가꾸기는 주로 누가 하냐면 다 같이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화여가 기능, 세 번째가 저기서 지역복지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민편익, 시민교육,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지역사회 기능. 이 6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2층에 다 같이 무슨 센터라고 해? 시작! 주민자치센터예요. 근데 주민자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몇 가지만 하냐면요. 6가지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거기서 문화, 여가 프로그램만 해. 프로그램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의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자 이번 프로그램은 뭘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주율이 얼마고 그 다음 강사 요런 것만 늘 거기에서 자 회의하고 원래회의에서 가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의하고 의결하니까 그 권한만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은 누가 하냐면 다 같이 자 동장님이 하세요. 바로 문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임명하냐면 다 같이 동장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정말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역사가 2000년 만들어졌으면 바로 지금 현재 17년, 18년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성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주민자치는 계속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멈춰지고 있어요. 물론 지난 한 6, 7년 동안에는 조금 상당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좀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그런 이 시군구에서는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보면 이렇게 6가지 기능 중에서 문화여가 기능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그런 그 권한이나 기능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있고 실질적으로 뭐 재정권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뭘 준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그 다음에 어떤 대책에서 나온 게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있어서 제도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사무소를 언제
언제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제 한참 뒤에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죠. 2007년도에 딱 1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해서 그때부터 여기서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면사무소라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읍사무소라고 그런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저렇게 바꾸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보면 저게 나오는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정책을 전부 다 전국의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들에 다 내려서 그 다음에 오늘날의 주민센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하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칙으로 하되 이제 주민자치 시설 등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전국에 주민자치센터를 아직까지도 2017년이 됐는데 오늘날까지도 주민자치센터를 안 둔 읍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같이 있죠. 20%나 돼요. 20%.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를 두지 않는 그 자체를 보면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체장들은 뿐만 아니라 이 정책 결정에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들은 주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다시 한번 대답 안 하시네. 자, 주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근 나라들 그 다음에 독일도 이렇게 보면 지역의 주인은 분명하게 주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주거 개념이 이 지배 개념이 어떤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어떤 안전을 위한 또 삶의 어떤 질을 위한 그런 이 그 행복 공간으로서 이 자리매김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계속 이사를 많이 다녀야 어쩌면 투자를 잘하고 그 다음에 복부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필수적으로 동의하시죠?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특히 뭐 영국의 페리시도 그렇고 이제 파리의 프랑스의 꼬뮌도 그렇고 독일의 게마인데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항상 주일에 교회나 그 다음에 성당에서 늘 사람들이 만나면서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늘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기본이 딱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전입전출이 심화되고, 그렇죠? 여기 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 그러다 보니까 정주민의 개념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어찌됐든 저게 보시는 바처럼 6가지의 기능 중에서 자 보시면 진짜 딱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여기 첫 번째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화여가 기능이 줄을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가, 그 다음에 요즘은 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저쪽에 완도군 금일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뭐 소공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다 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위한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간 정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그걸로 되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맨 처음에 첫 씨앗을 제도적으로 만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 조례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뭐랄까 지역에서 무보수 명예직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정말 활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면서 지역에서 어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동장님의 비위나 맞춰드리면서, 그 다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유지 정도로, 그러니까 친목단체로만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6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특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결기관이에요. 그렇지, 다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정말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의결만 해줘. 그럼 운영은 누가 하냐면 이제 동장님이 하시는 거죠. 팀장님 하시고 주무관님이 하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궁극은 뭐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체육센터, 요즘은 뭐 교회 이런 데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센터, 청소년 수련회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거기랑 다를 바가 1cm도 없어요.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딱 답보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이 정말 미흡하다는 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와 전혀 무관하고 행정정치권에 의한 제도화로서 어떤 태생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밑에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그런 이 정책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위원회다고.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결국은 뭐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주물럭거리시니까 그냥 면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가 굉장히 정말 불명확합니다. 특히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사실은 동장님은 자 이렇게 그 구청장님이 임명하잖아요. 시장님 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직이니까 떠나시면 그만인 거예요. 떠나가면 손님이야. 근데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10년, 30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닐 수 있는 어떤 파워라든지 지역에 대한 애정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장님 밑으로 예속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전담요원도 미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민 참여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 전체를 대변하지를 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성구 정도면 정말이지 여기가 높잖아요. 수준이 높죠.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들 모르긴 해도 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줄을 이루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른 분들도 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재정 확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수입에 대해서 수입 지출 의결서 뭐 그 다음에 이 재정의 어떤 종목 이런 거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동장님이 주도해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읍면동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옆에 동네에서 하니까 잘 된다고 하더라. 그 강사 선생님을 모시니까 정말이지 아주 정말 수강 선생님이 많아진다. 이런 것에 귀가 얇아가지고 다들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미, 여가, 교양, 특히 이제 댄스나 요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6시간 9 to 6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그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주민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주민센터는 사실 그 전체적으로 운영을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손님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고요, 다양성도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누구냐면 이제 그 50대 이상의 지역 주부들 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젊은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있는 어른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 주민센터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근의 복지관이나 교회 그런 기관과 차별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저기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치가 없다.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러한 저러한 거를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전혀 없어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저런 현실을 보면서 저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문화 여가가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사실 문화 여가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얼마나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네트워킹 한다든지 거기서 뭔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결국 뭐냐,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그런 그 권한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죠. 자,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 주민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마을분여회나 그 다음에 자유방범대나 그 다음에 무슨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지도가 70% 80% 넘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인지도가 평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쌤 생각 몇 프로? 30% 그럼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동네예요. 30% 정도면 정말 활성화된 동네예요. 자, 30% 이제 그 정도 잡아둔다고 해도 아까 다른 그런 직능단체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몰라 1번.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자치하고 있는가 했을 때 역시 자치도 안 해. 그냥 공무원들 손에 다 하시도록 열중시하라고 타치 상태, 오히려 관치 상태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원래를 할 때 보면 막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막 야단해요. 공무원 거기에서 주사님한테. 아니 말이야, 저기 저기 회의 자료를 미리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보내주지 뭘 하면서. 근데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려고 그걸 내일이라 생각을 해요. 너희들은 돈 받고 우리는 여기서 봉사활동 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분명하게 거기에서 자, 이 부분은 당신들이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아까도 말씀 무보수 명예직 어른 대접 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 그래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지 그냥 아까 친목 정도만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심의 의결만 하고 계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돈 안 받으니까 돈 받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주민자치센터 우리 그냥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원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의 의결 땅땅땅 주민자치위원장님 치면 되는 거예요. 친목이 최고예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워크숍 가시죠. 서울 같은 데 구에서 뭐 버스 8대 되고 한 구에서 뭐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뭐 300 몇 분을 예를 들어서 어디 연수원에 가서 이제 워크숍 1박 2일 합니다. 근데 보면 대다수 어떻게 했냐면 막 도착해서는 구청장님 특강하시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보면 뭐 웃음 뭐 치료 강사 한 분 또 모셔서 레크레이션 한참. 저녁 내내 뭘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정말 동별 친목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항상 이렇게 동반하냐면 주님을 모시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부터 12시 정도에 저를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의 역할과 뭐 자세에 대해서 특강해 주라 그러면 300명 왔다는 건 분명히 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아침에 여기서 10시에 한 40명, 30명. 근데 너무 심신이 피곤해. 자, 주님이 뭔가 마음 안에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에 제가 강의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서 300명 딱 올리는 게 오늘의 현실이. 동의하시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친목 정도로 하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자, 개인자치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자, 개인의 성공과 출세는 물불 가리지 않고 허리 졸라매고 정말 자, 지금 눈 부릅뜨고서 공부를 해서 다들 개인이 똑똑해지고 역량 출세 성공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이 어디에서 멈춰버리냐면 개인에 멈춰버려. 개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지역에 문제 있어. 우리 동네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실까 안 가지실까 솔직히 자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 우리 동네 그냥 주민등록만 돼 있을 따름이지 나는 거기서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손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아무도 별로 안 계실걸요. 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똑똑한 개인들이 전부 다 집 안에 머물러 버려요. 대문 안에, 아파트 안에.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개인에서 무엇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냐면 다 같이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주민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부지런하잖아요. 동의하시죠? 부지런해. 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점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자 지금 개인을 바로 이 부분이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혼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로 나올 수 있도록 동네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치분권대학에 수강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전부 다 내가 주인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숫자들이 그러면 자치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 연사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데 잘 사는 우리 공무원생들일수록 나중에 퇴직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 외국으로 가지 뭐 어디로 가지. 이 지금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가가치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바로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와서 주인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물의 기름처럼 끼리끼리 해가지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참 어때요? 안쓰럽죠. 동의하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사실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자치 역량을 키우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가 저절로 이게 저는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늘 보면 구청장님 바꾸면 또 원위치 이해하실려는지 몰라. 아무튼 여기 지역 뭐 국회의원 바뀌면 또 원위치 정책이. 그 다음에 대통령 바뀌면 또 뭐 교육 정책이 모두 다 원위치. 그렇죠? 우리는 자 주인 노릇을 지역에서 하고 우리를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늘 끌려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자치가 더더욱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뭐 독일에서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되고 그런 데서 이제 교육을 해산을 뭐 지역에 뭐 이렇게 주민총회나 마을총회나 그러면 세리빠 찍찍 끊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맥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1% 2%밖에 안 모여. 거기서도 뭐 주민세율을 그 다음에 뭔 세율을 그 다음에 여기서 님비 시설에 들어올 때 이걸 찬성 반성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지역 고도 제한 건물 그런 것도 전부 다 주민들이 결정을. 왜냐하면 주민들이 뭐니까 다 같이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어디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냐면 관에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해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저런 걸 보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돗자리를 깔아줘야 돼.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관심 없이. 그래도 돼요. 용서가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정말 고부가가치 고단백의 정말 어떤 그런 자원들이고 리더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줘야 주민자치가 잘 되는데 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 결국은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든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자,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주인의 힘이 더 커지는 건데 지금은 뿔뿔이 그냥 밀가루처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도다. 주민자치 시대에 결국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제도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회가 이제 직능단체들을 총괄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지역의 맏형으로서, 큰형으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이렇게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끝났으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에서 저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굿모닝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묻습니다. 야, 굿모닝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좋은 말이에요. 아침 인사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오랜만에 잘난 척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50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할멈이 거기서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굿모닝 그랬어요. 할머니 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응? 아침 굿모닝 그렇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시래기국이요. 50년 같이 살아도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각자는 생각이 다르고 또 자체가 다르니까 넘어가고요. 우수사례인데 이거는 제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에 평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 4만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자그마치 여름방학 되면 특히 133개가 됐어요. 작년도에. 놀랍죠? 끔찍하게 많아요. 건물이 하나 맨 처음에 이제 약간 남양주시 외곽에 위치한 그런 동인데 거기서 개발이 되면서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들이 더 먼저 유명한 학원 강사님들 다 모셔버리니까 인근의 학원들이 거기에서 자리 잡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강좌들이 더 먼저 거기에서 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130개, 110개의 강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명의 유급 봉사자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 보통 1, 2, 3, 4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강좌들이 1, 4분기 때 보통 뭐 그 수익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3명의 유급 자원봉사자들을 쓰면서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익금이 남으면 자, 그 운영 세칙에다 뭘 받냐면 주민자치 사업으로 약간 이렇게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마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사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준이 있으니까. 청소년 요즘은 대학 가는 게 꼭 수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리에서 이런저런 그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폭이 넓잖아요. 특히 이제 스펙을 거기다가 자기 자소서를 쓰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맨날 모임 있다, 회의 있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다, 학원이다 다 빠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에게서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중재 지원들이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청소년 자치위원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는 거죠. MT를 가. 그들끼리 친해지도록 해. 그런 다음에 회장을, 부회장을 거기에서 이제 다 뽑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월 원래 회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어른들이 사고하는 거랑 같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우리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모들과 이렇게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뭐 등등등 그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중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사업들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꼭 대학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리더십이 함양이 되고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주체자로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저히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부모 교육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피치 교육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우리 해변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걸 보내주고 그래서 자 지금 주민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이 공동체 활성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에 머물러 버렸었던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주민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학생들을 통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평내동의 이 청소년자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말 우수 사례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 을지로동에 방산시장이 있는 동네예요. 전국적으로 이 주민수가 등록 주민수가 제일 두 번째로 적은 동이 바로 을지로동이에요. 소공동이 1350명이고 그 다음에 을지로동이 1750명이에요. 근데 낮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같이 많죠. 왜냐하면 출근하니까. 근데 거기서 방산시장의 점주들, 사장님들이 여기는 중재 지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나는 미싱 50년 팔았고 그 다음에 초콜릿 나는 몇십 년 팔았고 그 다음에 뭐 몇십 년 팔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을지로동에 보면 뒷골목에 굉장히 그 정말 오래된 가게들 많거든요. 거기에 사장님들이 이제 중재 지원을 해요. 그래서 주무관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타일 만드는 거, 미싱 만드는 거, 공구 만드는 것을 강의를 처음에는 중구 주민들에게 그 다음 서울시 주민들 와서 다 공짜로 들으시되 갈 때는 꼭 기계를 어디서 사가라. 다 같이 우리 동네 을지로동에서 사가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자 이거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공무원 선생님이 이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불을 당겼던 그런 사례인데요. 강남구 개포사동이에요. 동장님이 원래는 강남구청에서 신사동 동장님을 하시다가 그 다음 지식경제 과장님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개포사동으로 왔어요. 근데 개포사동은 강남의 하와이야. 제일 땅값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포이동 있는데 포이동.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죠. 70년대 조성된 주거 전용 아파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그 전체적으로 이 여기는 교통도 제일 열악하고 지하철도 안 다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개포동에 산다는 개포사동에 산다는 것을 굉장히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 지역 출신들이 거기 상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사투리를 안 쓰면 거기에 발을 못 디뎌.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경제 과장님을 하셨던 동장님이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중재 지원들에게 뭐 해보실래요? 사업 뭐 해보실래요? 우리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어차피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우리는 상권이 다 주고 있는데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거부 반응을 보였었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동장님이 그러면 상권 살린다고 그러면 뭐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중재지원들이 증명단체 장님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동장님과 거기서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합의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요게 보시는 것처럼 자, 개포사동의 주민자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노랗게 상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어. 근데 그 만드는 게 결과물로만 생각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드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이제 탄력을 얻죠. 어떻게 하냐면 동장님이 거기에서 이제 앞서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서 이제 상가가 전부 다 많으니까 근데 상가들도 대단히 열악한 오히려 거기 사람들 전부 다 밥 먹으러 저 노년으로 역삼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사람들에게 업주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을 전부 다 모아보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용업, 그 다음에 화훼, 그 다음에 외식, 커피집 따로, 그 다음에 한식집 따로, 그 다음에 퓨전 분식집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자영업주들을 다 모았어요. 1000명이 되는 자영업자들을 분야별로 다 모아서 회의를 해. 우리가 이렇게 상가 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부 다, 가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기 휴일은 언제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고,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모이도록 거기에 맨 앞장을 서도록 한 사람들이 지원들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그 다음에 자동차업, 꽃집 다 회의를 해서 외식업 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뭘 하냐면 또 편지로 다 해요. 왜냐하면 그건 구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편지를 다 해서 여기에서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근거로 남깁니다.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다 근거로 남겨서 1000여 개의 자영업자들에게 다 저렇듯 자 편지를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동의서를 구하고 사진들을 다 나가서 찍고 그걸 갖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6개 업소를 전부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GP4라고 하는 자, 지금 상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자, 이게 이제 서울시 우수 사례인데, 물론 동장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자, 지역을 전체 흔들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줬다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대답 안 하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요 결과 아주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가 앱을 만들었어요. 상가 앱 만족도 90몇 %입니다. 이제 제가 동장님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돈은 이 상가 웹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96만 원. 왜냐면 공익근무 요원을 4명을 넣어드렸대요. 계속 이렇게 자료 가져오면 거기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편 발송 이렇게 된 96만 원 들었고 지금은 공익근무 요원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아마 지금 주무관님 벌써 지금 오픈하고 계셔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저게 90몇 %가 자 만족도가 높고요. 할인권을 여기서 여기 지금 요 부분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상가에 만들어 놓은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이제 할인권을 가지고 오면 최고 20%까지 DC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강남역으로 역삼동으로 논현역으로 밥 먹으러 갔던 사람들이 지역에 전부 다 오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 주민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업주들 좋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사람 좋고 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또 뭘 하냐면 이제 한마당 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가 되면서 아주 지역 주민들이 부글부글 바글바글 아하 개포사동이 지금까지는 형편없었는데 굉장히 좋구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장님이 저렇게 이제 그 홍보도 좀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특히 동장님이 그런 이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전국에서 상가 홈페이지를 상가 웹을 구축하려면 전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런 정말 넓은 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지원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에 머물러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이제 동네로, 지역으로 나와서, 이제 동네로, 마을로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자, 지금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을 구축하고, 그 다음 노력하는 요 스스로가 저절로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다. 활성화 방안인데, 활성화 방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하면 혹시 나중에 동장님이 다 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겠지만은, 특히 모든 프로그램들은 주민 수요조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니즈를 여기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담임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프로그램 강사들이 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강좌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 갖질 않아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 와서 그냥 이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강좌는 의미가 분명하거든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주민자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는 데가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 한 사람이 막 3과목, 4과목, 5과목을 계속 들어가지고 욕심은 많은데 그냥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기 반타작하는, 결석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시군구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음료운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이수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탁구 교실 같은 경우는 뭐 8년, 10년 하고도 계속 여기서 다니시는, 그러니까 거기서 친목 경기만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런 분들 한 3년 정도, 12번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조금 이제 빠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강좌위원회, 요즘은 평생교육사들이 지역에서 엄청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들을 모셔다가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화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마을의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뜻에서 강좌위원회가 주민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성공적인 주민자치가 되려면 특히 여기서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십도 있지만, 그럼 특히 여기서 이제 공무원, 그래서 동장님의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장님이 한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주워보시는 것과 동장님이 무관심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정말 그 동장님으로 나가시거든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맺은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딱 올해 11년 되네요. 근데 주민자치는 10년이 넘으면 어느 정도 전문가, 서울시 25개구 424개 통의 전체 평가를 하고 뭐 여기저기도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는 답이 있더라 없더라. 다 같이? 없더라. 이 부분이에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하는 이 주민자치는 너무나 한계가 극명한 것 같고요. 조금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동장님이 되셨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민자치가 잘 된다는 것은 거기에 사합이, 특히 동장님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다들 각자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관계 이게 맺기가 쉽지는 않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뭐 얘기냐면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특히 어떤 집단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 몇 사람만 거기에서 살아있는 이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되냐면 다 같이 몇 사람만? 세 사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닷물이 썩질 않아요. 한 컵으로 딱 갖다 놓으면. 근데 우리 보통 물은 이틀 지나면 다 썩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염도가 몇 프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3% 있어요. 3%.
자녀들도 삼둥이는 말썽을 안 일으키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거의 대부분 서로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진짜 성공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세 사람부터는 단체고 집단이고 조직이에요. 제가 요 앞에 이제 구청에 지금 바로 지금 5시에 6시에 나가가지고 하늘 지르고 이렇게 서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어요. 저 여자 가꾸면 어떡하냐. 내일 비 온다. 주말에 가꾸면.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이게 주무관님하고 같이 둘이 섰어요. 둘이. 어머,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세트로 갔네. 사이비종교에서 엄마 아빠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왔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떡하니. 안 됐다. 애도의 뜻을 표하죠. 근데 세 사람이 서가지고 똑같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머머, 하늘에 뭐 있어요? 어머, 다이아몬드 있어요? 별 떴어요? 달 떴어요? 다 자기들도 와서 한번 해봐. 이게 3의 법칙이에요. 3은 2가 아니라 1이 아니라 3부터는 집단이고 단체고 조직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세 사람부터는 단체고 집단이고 조직이에요. 그럴 때 이 전체를 밀 때의 힘은 나는 60kg 나가니까 6kg 힘밖에 이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기 상황에 힘이 나와서 전체를 움직여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목숨을 구한 게 7명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몇 사람 있으면 된다고 다 같이? 세 사람. 나중에 정말 마을로 돌아가셨을 때도 마을의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딱 몇 사람만 있으면 되냐면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어느 집단이든지 세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되면 그건 조금 힘이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왜곡 이렇게 편견으로 그 다음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이 되어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으로 이제 개인에서 주민으로 자치할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지막 바람과 함께 근데 한 번도 안 주무시고 안 좋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마이크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